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비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 같은 경우에는 덱 소개 영상으로 가져왔는데요, 이번 덱 소개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상대의 패를 털어보자 라는 컨셉으로 제작된 악마양 덱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도 전면부에는 제가 이 덱을 어떻게 구축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뒤쪽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준비한 리플레이를 보시면서 어떻게 덱이 운용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덱의 가장 기본 골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실 이 덱의 가장 큰 기본 골자라고 한다면 역시 이 친구입니다. 암흑색의 섀도우 디스토피아가 되겠습니다. 상대 필드를 전부 다 암흑 속성으로 만든 뒤 릴리스를 할 때 상대 필드에 있는 몬스터도 쓸 수 있다 라는 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덱이 바로 이 악마양 덱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던가 아흐리마 이 두 장은 무조건 3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섀도우 디스토피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덱의 승리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메타버스를 빠르게 끌고 올 수 있는 트랩 트릭도 3장 꽉꽉 넣어뒀고요. 그리고 주역들이죠, 악마양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악마양 시리즈 같은 경우는 총 4개가 존재합니다. 악마양 릴리스, 악마양 로리스, 악마양 앨리스, 그리고 마리스라고 있는데 마리스는 사실상 쓰지 않습니다. 딱히 쓸 이유도 없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덱에 투입되는 악마양들 같은 경우는 3장, 2장, 1장으로 구성이 돼요. 일반적으로는 릴리스가 필드 위에 있을 경우에는 상대 필드에 있는 몬스터를 릴리스함으로써 이득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로리스 같은 경우는 이 덱 자체가 함정 카드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함정 카드의 회전율을 올려주기도 하면서도 드로우까지도 땡길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환을 시켜줄 수 있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앨리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많이 사용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릴리스 되었을 때는 덱에서 악마양 카드들을 서치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서포팅 능력이 있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천억의 왕 같은 경우에는 함정 카드에 있어서 정말 담비언어 같은 친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패에 있는 이 카드를 공개함으로써 세트되어 있는 카드들의 파괴를 막아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트되어 있는 카드가 효과를 발동했을 때 이 카드가 패에서 특수선이 되고 덱에 있는 마함 카드 1장을 세트해둘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3장 풀로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릴리스와 함께 쓸 수 있는 카드들 이 뭐가 있느냐, 일단은 그림자와 어둠의 덱 파괴 바이러스 이렇게 2가지만 채용을 했습니다. 그 다른 바이러스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뭔가 이렇다 할 만한 이득을 많이 못 보더라고요. 일단 덱 파괴 바이러스의 가장 큰 이점이란다면 상대의 패를 볼 수 있다 라는 점이 있고, 그 부가적인 요소 같은 경우는 이제 몬스터를 박살을 낸다든지 아니면 이제 마법, 함정 카드 둘 중 하나를 골라서 파괴를 시킨다든지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역시 계속해서 상대의 패를 갈아버린다 라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인드 크러쉬, 앞전에 설명드렸듯이 바이러스 카드들의 가장 큰 요점이 뭐냐면은 상대의 패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 크러쉬 당연히 3장 풀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성사의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자신 필드 위에 악마종 몬스터만 있으면 트리거가 발동이 됩니다. 상대에게 1장을 드로우를 시켜줘요. 그리고 패를 무작위로 1장 고르고 버립니다. 거기다가 이제 상대 패가 있을 경우에 1장을 고르고 버린다 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장의 패를 털어버릴 수 있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이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카드를 악마양 로리스가 존재할 경우에 발동을 하게 되면은 로리스의 2번 효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필드 위에 세트될 수 있습니다. 굳이 뭐 지금 당장 스테인드 글라스가 활용되지 않는다면은 다른 일반 함정 카드 1장을 세트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로리스와 다른 함정 카드들이 있다면은 계속해서 회전을 시킬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나머지 서포팅 카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랩 트릭 같은 경우에야 사실 다양한 함정 카드를 활용을 할 때 쓰는 카드긴 합니다. 이제 트랩 트릭에 약간의 디메리트가 있다고 한다면은 1장을 제외하고서 필드에 세트한다 라는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조차도 로리스의 효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무마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로리스의 효과가 제외되어 있는 함정, 묘지에 있는 함정을 전부 다 커버하기 때문에 트랩 트릭으로 1장이 제외됐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활용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망과 졸부의 항아리, 요거 같은 경우에야 당연히 드로우를 땡기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금지령을 제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금지령이 의외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덱 같은 경우에는 섀도우 디스토피아가 파괴가 되면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승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커버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금지령이라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발동했을 때 해피의 깃털이라던가 상대의 덱을 알고 있다면 주요 메인 기믹으로 나오는 카드 한 장을 지정을 시켜 놓게 된다면 그 덱의 메인 기믹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상대의 패를 털어버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령술 욕망이라는 카드를 제가 또 채용을 했는데 이 카드가 또 재밌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암령술이라는 카드가 자신 필드에 있는 암속성 몬스터 한 채를 릴리스하고 발동을 합니다. 자신은 2장을 드로우한다. 하지만 이때 상대가 패에 있는 마법 카드 한 장을 보여주면 이 카드는 무효화된다 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은 릴리스를 한다라는 것부터가 이 덱과 굉장히 잘 맞기도 하고 2장을 땡긴다 라는 요소도 상당히 좋습니다. 필드 위에 섀도우 디스토피아가 깔려 있다면 상대 필드에 있는 몬스터도 릴리스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카드가 상대가 마법 카드를 보여줌으로써 카드의 효과가 무효화가 된다 하더라도 마인드 크러쉬를 통해서 그 마법 카드를 지정해서 묘지로 보낼 수 있다라는 콤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축을 해봤어요. 그리고 전선복귀 같은 경우에야 이제 앞서 봤던 이 릴리스, 로리스들을 이제 계속해서 되살리기 위한 카드다 라고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게 바로 이 초융합이라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암흑색의 디스토피아가 깔리면 상대 필드나 제 필드는 다 어둠 속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뭐 또 이 초융합 빠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초융합과 함께 들어가는 프레데터 플랜츠 2마리와 이제 스타보드는 퓨전 드래곤도 꽉꽉 넣어줬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욕망과 졸부의 항아리로 갈리면 끝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10장의 카드들, 여유 있는 카드들을 넣어서 욕졸 코스트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덱 소개 이야기 해봤고요. 그럼 이제 뒤쪽 같은 경우는 제가 준비한 리플레이 보시면서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것은 악마양이라는 덱이었습니다. 이 덱 같은 경우는 이제 여태까지 제가 뭐 대가리, 루닉이라던가 상대방의 플레이를 막아버리는 희스의 바다덱이라던가 이런 것도 준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패를 한번 털어보자 라는 컨셉에서 시작해서 제작해본 덱입니다. 덱 전체적인 가격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간단하게 가지고 놀 수 있을 법한 덱을 찾고 계신다면 이 덱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말 친하신 분들과의 친선전에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금지령을 제대로 맞았을 때 기분이 정말 나쁘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 가지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뿅! 안녕!